오늘은 프로젝트 V 현장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에 건물을 하나 짓게 됐는데,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의 과정도 거쳤다, 또는 처음 디자인을 했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했고 건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줄 차례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암이신다 광성엔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회사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집에서 촬영하고 나와서 또 촬영하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옷이 이거밖에 없냐. 근데 제가 이 차려입고 하는 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밤샘도 많이 하고 막 앉아서 이리 계속 컴퓨터 하고, 사실 옷 다 차려입고 일이 잘 안 돼요.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이때까지 지내온 과정이 막 차려입고 막 이리 막 깔끔 떨고 막 이런 스타일은, 깔끔은 뜨는데 더럽진 않습니다. 깔끔은 뜨는데 차려입고 이게 안 되고, 막 옷을 막 사도 잘 안 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복만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여기 딱 시볼이 있고 여기 딱 다 이런 옷이에요. 전부 다 맨날 이 옷만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깨끗해요. 빨아줘집니다. 제일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겨울에는 목티가 제일 편하고, 봄, 가을, 여름은 추리닝이 제일 편하고,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냅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왜냐면 저희 본사로 이제 미팅하러 오시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시는데 또 맨날 트레이닝복만 입고 있으면 의상 자체로서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너그러이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 뭔가 하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창업박람회를 할 겁니다. 창업박람회.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면, 저희가 시공 다 해가지고 그 건물 양도하는 거죠. 판매하는 거. 펜션, 그리고 상가, 빌딩, 이 3개 정도를 일단 우리 돈으로 짓고 그대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건데, 어떤 땅을 사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겠죠. 옛날에 우리 건축주 모십니다 한 거 있죠. 건축주 모십니다 모셨습니다. 이미 이제 그 건물이 지금 곧 탄생합니다. 곧 이제 시작을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해 볼까 하거든요. 이미 그런 의뢰를 조금 몇 번 받았습니다. 박 대표, 내 20억 있으니까 20억치 그냥 아무거나 번듯한 거 하나 만들어도, 디자인이고 뭐고 니 알아서 해라. 근데 15억 있는데 펜션 하나 지어줬어. 수익성 대만한 걸로 달달이 이만큼 벌면 됩니다. 내 포켓에 500만 원만 들어오면 된다. 뭐 15억으로 만들어봐라. 뭐 이런 의뢰를 많이 받는다고요. 이게 의논하고 협의할 거는 협의를 하는데, 건물을 마지막에 사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달달이 뭐 얼마씩 줘야 된다 이런 게 없어. 짓고 돈 딱 주고 끝, 이런 느낌? 무슨 말인가 이해했나? 근데 그분이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서? 뭔가 계약금이 있지 않을까? 그 의미가 있나? 그러면은 뭐 건축 의뢰하는 거랑 똑같지? 의논은 그 건축주랑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하지. 한 것처럼. 하지. 뭔가 이런 건 있겠지. 한 통장에 내가 쓸 수 없는 통장에 돈을 모아놨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냥 내가 짓고 살 사람도 그냥 다 파는 거지. 그냥 5억짜리 펜션 10억 15억 20억짜리 예를 들어 지었어. 모집인들 대기순번 잡아서 첫 번째는 니, 두 번째는 니, 세 번째는 니, 이런 식으로 착착착 넘겨주는 거지. 이 본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메일 좀 주십시오. 청약 비슷하게 그렇네. 약간 청약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사업을 딱 진행하는 걸로 해볼 생각이에요. 귀찮게 복잡하게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 진한 거 보고 사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우리 모집인들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좋은 건물 제공할 수 있게끔 조만간에 또 소모임을 할 예정이에요. 모집 관련해서 그 의견이 있으신 분들 다 초대를 해서 한 자리에서 우리가 미팅을 하고 소모임을 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즐겁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V 현장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에 건물을 하나 짓게 됐는데, 클라이언트께서 디자인을 한 번만에 사실 거진 한 80% 이상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막 복잡하게 디자인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고민하는 그 기간이 제법 좀 길었고 클라이언트께서 흔쾌히 만족하셨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됐다고 보이지만, 여기 파주 헤이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자체 심의가 있어.
또 자재 취미가 있습니다. 대지의 몇 프로는 뭘로 해라, 60%를 휴게 음식점 또는 뭐 상업시설을 60% 초과할 수 없다, 복합시설을 넣어라, 뭐 이런 규제가 조금 있는 마을이에요. 헤이리 마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가심위까지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황이고 디자인까지 얼추 다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 V 현장에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의 과정도 거쳤다, 또는 처음 디자인을 했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했고 건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줄 차례입니다. 출발. 최초 계획안은 일단 CAD 없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212평, 원래 200평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가 12평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클라이언트가 하려고 하시는 게 자녀분께서 앵무새를 키우는데 이거를 대중화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고 해서 헤이리 마을 가면 앵무새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벽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조형미를 조금 살렸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조명을 나오게끔 해서 멀리서 봤을 때 이 벽체가 약간 떠 있는 그런 형상의 어떤 모습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옆에서 보면 되는데 여기 기둥 하나, 이 기둥 하나가 위에 있는 슬라브를 받치면서 디자인 요소를 조금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슬라브에 약간 이렇게 라운드를 잡아서 또 디자인 요소를 조금 입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런 거. 옹벽을 이렇게 깨가지고 깬 잔해를 여기 쌓아준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노출 콘크리트 벽체를 깨내면 이 단면이 이뻐요. 단면이 조금 작품같이 조금 이쁩니다. 그래서 이 깨는 거는 제가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깨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외장이 스타코예요. 스타코하고 치핑 콘크리트. 치핑 콘크리트라는 거는 고압을 쌓아가지고 콘크리트 단면을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외장재도 있고 한데 저희는 노출 콘크리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고압을 쌓아가지고 콘크리트 단면을 조금 거칠게 뽑아내는 마감이에요. 이런 마감을 공벽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지하층에 앵무새 호텔하고 1층도 카페가 될 것이고 2층도 카페가 됩니다. 그리고 3층은 주거지입니다. 3층은 주거지. 손님 동선과 주택 동선을 조금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게 앞에 건물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건물 요쯤에서 이제 내리막을 타고 쭉 내려가면 이렇게 큰 건물이 전면을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봤을 때 가장 이쁘게 보여야 되냐면 뒤에서 봤을 때, 그리고 딱 이쯤에서 봤을 때 건물이 이뻐 보여야 된다는 압박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 이 오르막을 타고 우리 건물로 올라가면서 건물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갈 때 조금 이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뷰가 있었고, 최초 계획은 사실 이랬는데 클라이언트께서 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 엘리베이터를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혹시나 사람 일은 모르니 판매할 때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땅이 굉장히 긴 땅입니다. 굉장히 길고 협소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좁기 때문에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다시 머리를 짰어요. 최초 계획 이미지를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여기 난간 있고, 유리 난간이죠. 여기는 쫙 동글동글 치핑 콘크리트 최초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층에서 보면은 환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앵무새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환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썬큰처럼 이렇게 쭉 지하층을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위에서도 밑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여기 내부네요. 여기 앵무새 전시 공간이고, 여기는 소품들 판매하는 그런 소매점이 될 것이고, 최초의 디자인은 이렇게 저희가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우리 클라이언트랑 협의를 봤죠. 클라이언트께서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거기서 몇 개 이미지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도면을 보면 우리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이드 길쭉하게 있고, 배치도는 이렇게 됩니다. 빡빡하게. 디자인 작업에서 제일 힘들었던 곳이 이쪽이에요. 여기 이제 굉장히 좁거든요. 협소해요.
10m. 이게 사실 10m 하면은 넓다면 넓겠지만 건물 안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끄트머리는 사실 좀 넓은데 가운데 부분이 좁아가지고 커브를 틀어서 건물을 지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차 공간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커브는 넣지 않았다. 이게 패치 검토돼 있죠. 여기 헤이리 마을에서 정해놓은 규격이 있어요. 이 패치선 안에 건물을 완성을 시켜라 라는 어떤 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치선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마감 도면입니다. 마감 도면. 여기가 지금 경사로에 있단 말이죠. 이게 집 건물 자체가 경사로에 있어요. 그래서 옆면 있죠. 이 옆면. 이 옆면에는 경사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계단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요쯤에서부터 계단이 시작될 거예요. 요쯤에서 계단이 시작되고, 여기는 들어올 수 있게끔, 바로 1층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오픈 공간을 열어놓고 들어와서 썬큰 공간에 이렇게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조경을 해놓고 진입을 해서 여기 상담실, 뭐 앵무새를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앵무새 용품을 사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이쪽으로 만들어 뒀고요. 원래 여기는 이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 추가하는 바람에 조금 앵무새 공간이 협소해지긴 했으나 충분히 여기서 머물 수 있게끔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1층으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정문이죠. 여기가 정문. 정문을 타고 카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커피를 낼 수 있는 카운터랑 기타 등등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손님 동선하고 주택 동선을 별개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엘리베이터를 여기 넣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밖에서 타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근데 여기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져 가지고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없고, 집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쭉 엘리베이터 타고 앵무새 있는 곳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상 2층 평면도를 보셨을 때 앵무새 전시 공간이에요. 카페 공간도 같이 활용을 한다는 건데, 앵무새도 여기서 딱 전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 주택이라기보다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스튜디오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종 계획에 대해서 스케치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종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심의 보기 전에 3D입니다. 이 상황이 거진 마감 상황인 거예요.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았고, 지하층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고요. 여기는 썬큰이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조경, 멀리서 봤을 때의 건물의 형태, 이런 형태로 빠지게 돼요. 잠시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랑 일직선으로 올라가게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빼야 이미지가 형성이 되지. 뭐 이렇게는 안 빼도 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여기는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보이게끔 이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지금 보니까 보이네. 자, 그래서 3D를 렌더링 돌리는 사항을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가 이제 정면, 여기 밑에서 봤을 때 이제 계단 타고 올라가는 위치고, 이게 심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조경을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됐고, 우리 조경까지 포함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의 건물이 되겠죠. 이게 동글동글하게 참 이게 맛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빵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빵. 잠시만, 요 부분도 이상한데, 요 부분 내 라운드 잡아라 했는데 왜 라운드를 안 잡았지? 이게 직각이 아니고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갈 수 있게끔 라운드 잡아라고 조금 얘기를 조금 해줘. 이렇게 지금 건물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한데, 이 부분에 좀 수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네. 이렇게 여기는 썬큰 부분인데 햇빛 들어오고 여기 사람 좀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계단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정도 하고, 헤이리 예술마을 생활 가이드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을 보면 막 이렇게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이런 요약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별점 패치선 재해석, 뭐 지침의 보완,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이 마을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하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했던 부분들은 한 이 정도 부분이겠지. 설계 지침에서 패치, 경사지 패치, 뭐 플레이트로 지정된 경계선 바깥쪽에서의 단층 규정은 개정되어 3층까지 계획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심의 내용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보면은 식재 울타리로 영역을 구획 지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단 물리적 환경 혹은 디자인적 근거가 확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필지와 필지 사이의 경계에는 옹벽 구조물 또는 어떠한 구획 및 담장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문제가 조금 될 수 있었지.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구획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근데 이게 디자인적 요소로 해석을 조금 해달라고 간청에 요청을 하고, 요쪽에 우리가 담벼락이 하나 있었거든. 부서진 담벼락. 이게 담으로 보이는 거지. 옹벽으로 된 담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고, 우수는 디자인적 요소를 이쪽에 가미를 했던 사항입니다. 각 패치선의 완화 규정을 적용한 후에는 건축적 혹은 대지 주변 사항에 따른 불가피한 배치를 필요로 할 경우 동일 면적 범위 안에서 패치선을 조금씩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건물이 심의 통과를 못 해준다고 했는데 심의 규정서를 제가 봤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 설계팀하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법적 해석이 가능한데, 패치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이거 조금만 조정하면 이 건물 가능한데 되겠는데, 되겠다 이렇게 법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심의를 넣었죠. 위원회에 어떤 누구님 이거는 집의 규정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해석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협의를 막 이렇게 봤더랬죠. 그렇게 보면서 통과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심의 검토서를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우리 사이트는 이렇게 돼 있다,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옆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사진을 다 넣어 가지고, 여기 아까 건물이 있다라는 게 여기 이 건물이에요. 앞쪽 건물이. 도면을 다 기입해서 넣고, 이 패치선에 따라서 이동한 것도 알려드렸고, 뭐 조경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도면을 보내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심의는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헤이리마을위원회의 규정을 통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넣을 수 있으니까 설계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디자인 컨셉 잡고 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읽어드리고 알려드리고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 집을 또는 자기 펜션을 또는 자기 카페를 디자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박 대표는 요거를 왜 요렇게 했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디자인을 한번 직접 잡아 보시라고 촬영하는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인들 모아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대기 순번 잡아서 미팅하고, 그리고 소모임을 할 계획인데, 그 소모임을 할 때쯤에 뭐 우리 모집인들도 다 모여서 뭐 창업박람회를 하기 좀 그렇나요? 그런 아이템들 가지고 같이 서로 의견 조율하고 대화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대표들하고 인플루언서들하고 커넥팅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분양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하고 조인해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분양팀들 또는 인플루언서들 껴가지고 분양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행시공을 같이 해볼 생각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랑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가지고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이고 보험료가 1억이다.
그러면은 보통의 통상적인 견적서 값지 같은 경우에는 11억에 이윤 10% 예를 들어 10%를 했을 때 그러면 11억에 10%를 이윤으로 가져가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소모임 하고 나서 오늘 첫 촬영인데요. 저번 주 영상하고 저저번 주 영상에는 소모임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편집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재밌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오시니까 이제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대화도 굉장히 편하게 했고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하고 또 영상 밖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픈하려고 하지만 조금 가리면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영상에는 노출하기 힘든 내용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미팅을 나누었고 저번 소모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소모임 때도 연락처를 다 공유를 했어요. 연락처 다 공유를 하고 수고스럽게도 뭐 인천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디벨롭 하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들, 궁금한 점들 그리고 뭔가 하나 신축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과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공유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서면에 대한 답변을 제가 충분히 성심성의껏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모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소모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하고 그리고 영상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각자의 궁금증이나 질문 Q&A 속에서 색다른 아이디어나 또 그것조차 몰랐던 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프로젝트 V 현장에 대한 간략한 디자인 설명을 하고 애초에 이 현장에 대한 디자인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바뀐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견적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견적서를 안내해드리고 공사 끝나고 그 견적서와 그 실행가를 비교하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견적서를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주 해일이 마을이죠. 파주 해일이 마을인데 우리 땅 자체가 이렇게 조금 얇습니다. 길쭉하고 싹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소폭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땅들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니즈도 있었고 파주 헤이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페 내에서 또는 우리 건물 내에서 보는 볼거리가 사실 제약적이다, 한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의 경관이 그렇게 볼 게 없고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내부에서라도 이런 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보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길게 앉힐 수밖에 없었고 건물 외형 디자인을 조금 살리고 싶은 그렇게라도 우리 건물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조금 하긴 했는데 여기 앞에 중요한 건 큰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건물이 들어서 있거든요. 이게 좀 제법 높게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서 뷰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앞에 큰 건물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뒤쪽에도 건물이 있고 다들 헤이리 마을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사실 건물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토지를 분할해 놓고 그 분할된 토지 내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협소하게 타이트하게 건물들이 붙어 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전면이냐 배면이냐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건물이 앞에 있고 도로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전면 배면 가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차는 이렇게 돌아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전면이냐 배면이냐 우측면이냐 좌측면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여기가 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곳이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 준공 이후에는 테라스 형태로 조금 개방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여기 건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입니다. 여기 이렇게 큰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앞쪽에는 저희가 최대한 가렸어요. 벽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 벽들을 가렸단 말이죠. 정면에서 보면 이 밑에 쪽에서 봤을 때는 앞쪽이 1층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저렇게 뒤로 돌아간다 그랬죠. 뒤로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 그랬는데, 뒤로 돌아서 주차를 하게 되면 그쪽은 지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아까 이렇게 건물이 있는 곳이고, 여기 디자인을 이렇게 요런 부분을 라운딩을 잡아가지고 건물의 형태를 조금 부드럽게 칼각으로 잡지 않고 약간 몽글몽글하게, 건물이 몽글몽글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옹벽이 들어서 있죠. 제법 높은 옹벽입니다. 각을 안으로 음각을 줘서 이 공간도 뷰를 살리고요. 이거는 치핑 콘크리트야. 치핑 콘크리트고, 자, 이거는 콘크리트를 저희가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깨버렸어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깼고, 이것도 치핑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 그런 현관 추출입문이 눈에 확 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화장실 입구나 추출입문 입구는 최대한 동선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건물을 바라보는 시퀀스 자체를 여러 가지로 조금 나누려고, 사실 이게 손님들은 그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길이니까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한 3-4발 걸으면 눈에 보여지는 장면들이 조금씩 다르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길게 올라가 있는 이 용벽은 노출 콘크리트예요. 유로폼 노출 콘크리트, 유로폼.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죠.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차가 이쪽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계단을 형성을 해놨어요. 계단을 형성해서 이 계단을 타고 2층까지 갈 수도 있고, 이 계단을 타고 이렇게 계단을 타고 3층까지도. 3층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그 주거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라운딩을 주면서 조금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별게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긴 해요. 디자인은 할 수 있지만 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시공상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라운딩 진 부분, 이렇게 물때가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때가 이게 지게 되면 얼마나 건물이 지저분해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사례 연구하면서 막 이것저것 다 돌아보기도 했고, 물때가 안 생기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 위에 부분은 굉장히 평평하게 돼 있죠. 평평한 곳이고, 그리고 슬라브가 제법 한 400-500 정도 되는 빵의 두께인데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커튼홀 바가 이렇게 생기면서 유리가 이렇게 유리가 쓰게 됩니다. 여기는 실리콘 코팅 처리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던 물때 자국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뚝 떨어지고, 쭉 흐르면서 뚝 떨어지고, 쭉 흐르면서 뚝 떨어지다 보면 결국 이게 물때가 찰 수밖에 없게끔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여기서 구배를 이렇게 줍니다. 가파르게 주고, 라운드는 쭉 그대로 가죠. 이거 가파르게 주고 라운드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끊기 홈을 혹시나 해서 물끊기 홈을 주고 이렇게 라운드를 형성을 시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빗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밖으로 물이 흐르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쪽 부분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경사를 줘가지고 물을 이렇게 흘리면 창문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트렌치를 넣고 여기에 배수배관을 이렇게 쭉 뺍니다. 배수배관을 넣고 여기에 자갈을 채웁니다. 그러면은 물이 쭉 빠져서 배수가 되고, 커튼홀바하고
그 콘크리트 슬라브 사이에서 물이 계속 고여있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고여만 있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물이 고여있으면 이끼가 찾아. 한여름에 비가 막 왔다가 다음날 햇빛이 쫙 쬐요. 햇빛이 쫙 쬐면 그 물이 싹 마르면서 그 이끼들이 그대로 눌러앉게 되면서 때가 그냥 팍 나게 돼요. 그래서 배수를 해야 된다. 이 물을 절대 고이게끔 해놓으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배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물때도 최소화할 수 있고 물 고임 현상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시공 디테일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 호텔, 이게 우리 클라이언트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고 앵무새를 볼 수 있는 그런 앵무새 카페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녀분이 앵무새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업 공간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앵무새를 키우고 이 썬큰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정면에서 보면 1층인데 뒤에서 보면 또 지층이 되다 보니까 환기나 결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를 위해서 썬큰을 넣어서 디자인을 조금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층의 썬큰 공간인데 테이블을 놔서 사람들이 이렇게 쉴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위에서 쭉 쬐을 수 있게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오픈 공간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는 천장이 덮여 있어요. 천장이 덮여 있기 때문에 위에 처마에 좀 가려 있는 아늑한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치핑 콘크리트 옆에 계단이 있다고 했던 부분이 이 공간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거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3층에서 보면 주거 공간 들어가기 전에 나무를 넣어 놓은 상태고, 디자인은 뭐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견적서 오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타임랩스 그리고 준공 촬영 사진본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질적으로 견적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재료비 9억 4,200만 원이고요. 노무비는 5억 4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경비는 1,7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면적은 212평이에요. 212평. 여기에는 이윤이 빠져 있고 부가세가 빠져 있다 보면 됩니다. 이쪽 항목은 각종 보험료다. 제가 이게 보험료만 이렇게 빼놓은 이유가 또 있어요. 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험료잖아요. 세금으로 내는, 지출이 되어야만 하는 보험료인데, 이게 통상적인 견적서 갑지에는 보험료가 어디로 가 있냐면 여기 이윤 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윤 위에.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금액을 더해서 이윤을 잡는데 곱하기 몇 프로 하면 이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이윤이 발생을 하게끔 통상적인 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보험료고 공사비가 아니니까 보험료도 공사비랑 한 대로 포개가지고 이윤을 퍼센테이지를 잡으면 클라이언트가 조금 불리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이고 보험료가 1억이다. 그러면은 보통의 통상적인 견적서 갑지 같은 경우에는 11억에 이윤 10%, 예를 들어 10%를 했을 때, 그러면 11억의 10%를 이윤으로 가져가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억은 그냥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그냥 따로 빼고 10억의 10%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10억의 10%면 1억이잖아요. 11억의 10%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럼 1천만 원 이윤이 더 생겨버리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좀 나눠가지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받아가는 거를 제가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비는 정확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좀 정리하려고 적산 풀어낸 대로 그냥 금액 다 적어가지고 보내요. 그 대신에 플러스 이윤을 하잖아요. 플러스 이윤 자체를 조금 많이 잡아갑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우리는 이 정도 벌어야 됩니다 라고 합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영업 허가용 소방공사, 주거 및 상업공간에 대한 가구, 에어컨, 그리고 보증 수수료, 부가세, 간청 요청사항은 별도 항목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지정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 공간의 인테리어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넣어놨고요. 그리고 알림상 보면은 전등, 공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냥 예산 내에서 운영한다는 말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조명 좀 더 넣자. 우리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더 넣자 할 경우에는 추가금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철근과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이거 우리 시가 안 했잖아. 우리는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한번 공표를 하고 한번 피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꿨어요. 철근과 리미콘은 시가를 반영하겠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오른답니다. 또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또 계속 오른대요. 집계표를 본다면 건축공사비가 13억, 전기설비공사가 4,600, 기계설비공사가 7,600인데, 기계설비공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느낄 수 있을 텐데, 전기공사 한 5천만 원 돈이면 뭐 200평 5천만 원 돈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설비가 7,600만 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여기가 뭐 스테이도 아니고 수영장도 없고 한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요. 음압은 안에 있는 공기가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음압이고, 양압은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게 양압인데, 아무래도 이게 카페면은 커피를 마시고 브레드를 먹고 하는데 조금 향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앵무새 배설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환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넣기로 해서 이 금액이 한 2,50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2,500 정도 빼면은 뭐 그렇게 설비 비용도 비싸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집계표에서 상세 내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공사는 우리 통상적인 거 있죠. 뭐 비계나 거푸집, 먹매기 많은 거, 보양하는 거, 현장 관리하는 거, 컨테이너 하는 금액, 그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정 및 기초공사의 뭐 파일이나 케이싱 기초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외를 시켜놨어요. 안 그래도 이거 클라이언트하고 조금 얘기를 조금 깊이 좀 나누긴 했는데, 저희가 이 견적서를 내기 전에 지질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두 군데를 파봤는데 양쪽 두 군데 다 안반이 받치지 않고 절토를 하거나 흙을 깎아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뭐 크게 뭐 지작물이 없게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파일이란다. 파주 헤이리 사무국에서도 여기 집안은 괜찮습니다, 안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반 제거 비용은 통상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건축주의 어떤 직영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로 저희는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안반이 받칠 수도 있고 안 받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지질 조사를 했고 했을 때는 시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안반이 없다 보고 이제 견적서에서 뺀 거예요. 만약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견적서에 넣었을 텐데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항을 보니까 여기가 도로예요. 근데 우리가 지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지하층만 봤을 때 건물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 현황 자체가 흙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절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절토 그냥 깎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잖아. 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다 까버리면 흙이 유실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뭘 하냐면 파일을 받기로 돼 있어요. 여기.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안반이, 여기 끄트머리에 안반이 받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청암 브레이크 때려도 안 깨지는 거 썩비리 말고 방방방방방방방방 때려야 이제 부서지는 그 청암이 벅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엄청 큰 포크레인 있죠. 380 안에 넣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껴가지고 방방방방 때렸다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민원이. 자, 이렇게 때렸으면 며칠 좀 하면은 그래도 큰 금액 안 들이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나가기도 안 나가고 중간에 민원이 탁 들어오면서 이 380으로 브레이크까지를 못하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다? 무진동으로 이게 다이아몬드 날로 그 물 뿌리면서 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안에서 탁 터뜨려가지고 쫙 짜개고 이거 짜개고 하는 그런 무진동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금이 발생을 했어요. 추가금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사를 했으니까 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게 미연에 조금
알려줬으면 당황스럽지 않을 텐데 이걸 못 알려줬던 거죠. 저도 그 계약 당시에라도 안반이 나오면 안반 비용은 추가 금액입니다 라고 얘기 한마디만 던졌어도 기분이 아이야 벌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때 제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안반이 나오면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고 주변이 상가 밀집 구역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민원에 의해서. 그러면은 무진동 기계를 사용해서 안반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안반 제거 비용은 별도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지만 미연에게 좀 공지를 해줬더라면 이 있던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제 불찰입니다. 조금 노련하게 미리 생각을 하고 알려드렸다면은 기분이 조금 덜 상해셨을 텐데 미연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사과드리니까 아유 죄송할 건 없다.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줘야 되는 돈이긴 한데 좀 알려줬으면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좋게 마무리를 짓고 땅을 다 팠어요. 땅을 다 파서 기초 쳤고 벽체까지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서 토공사 텃파기가 있죠. 텃파기, 대매오고 다지기. 텃파기하고 대매오고 다지기 하는데 파일 비용을 산출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못 넣어가지고 제가 이게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거다.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재료비가 1억 8천, 노무비가 1억 7,500. 이게 두 개가 이제 거진 1대1인 것 같아. 재료비와 노무비가 거진 상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원래는 자재비가 5천이면 노무비가 한 3,500, 많으면 4천. 이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거진 지금은 비율이 50대 50인 것 같아요. 1대1로 비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재비가 1억이면 노임도 1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3억 6,300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조적공사. 이 조적공사가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야, 씨 무슨 조적공사 하는데 3,500이나 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렇게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는 일부 토사와 붙어 있음. 지하층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토사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건물에. 자, 그렇게 되면 지하가 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벽체에서 한 15cm 띄워서 조적을 쌓아줍니다. 결로로 인한 물이 땅으로 떨어져서 그 떨어진 물이 배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수로가 필요해요. 결로가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결로 났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디귿자로 들어가는 이 조적 비용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일 공사, 앵무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들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잠자다가 배설하고 배설물들을 치우고 해야 되는데 배설물 치우기 위해서는 뭐 우레탄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는 영구적이지 못하고 하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타일 공사를 하자 해가지고 타일을 넣게 됐고요. 자, 금속 공사 7천만 원 잡혀 있고요. 미장 공사, 콘크리트 맨 처리, 외부 벽체, 천정 벽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올라가 있다. 창문 유리 같은 경우 1억 4천, 도장 3,700, 그리고 수장 공사 9,700. 부대공사 480, 조경 3,800, 그리고 기타 공사 1억 4,700만 원인데 기타 공사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구조물 하고요, 엘리베이터 자재하고요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타 공사에서 좀 금액이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자 블럭이랑 앵무새 공간의 예산 내 운영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동력설비공사는 AC예요, AC. 에어컨은 별도기 때문에 빠져있고, 전등설비공사 800만 원의 예산 내에서 조명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주님한테. 왜냐면 전등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조명을 쏴야 되는지가 계획이 이때 당시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고 제가 조명을 적재적소에 맞춰서 넣기 때문에 800만 원 예산 내에서 우리는 조명을 넣겠다 라고 건축주님께 알려드리고 그 이외에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은 추가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8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조명은 다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기시설 여기 예산 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치 설비공사 내에 공조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냉난방 설치 공사는 별도로 되어 있다. 이 견적서에 대해서 설명은 끝났는데 212평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고 이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보험료는 통상 한 12% 정도 나와요. 11, 2 많게는 13%까지 나오는데 그런 금액과 그리고 회사 이윤이 포함되면 뭐 대략 이 정도는 되겠네라고 가늠 잡을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댓글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주소록에 적혀져 있는 메일로 이 서류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갑자기 이제 야 이거 너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냐, 니한테 사실 득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니한테 공사 맡기는 것도 아닌데 그 방대한 자료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냐. 이게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이게 배울 곳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견적을 어떻게 낸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공부를 했던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서로가 좀 알면 좋지 않나. 그냥 건축학도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박 대표가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알 수 있게끔 해드리고, 건축주들에게는 이 정도 건물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기도 해서 처음 질이나 지금의 제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고 계속 알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그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견적이 바뀐다는 게 웃겨요. 지금 보면 전에는 이 정도 금액인데 지금 이렇게 이 금액이 됐어. 그러면 왜 이렇게 금액이 틀려졌냐? 중간에 물가 상승이 있었다. 뭐 이런 게 눈에 확 보이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위에 제 개인 인스타 아이디가 있고 저희 회사 인스타 아이디가 있어요. 메일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피드백이 있을 수 있어요. 아키우노 오피셜이라고 돼 있는 그 회사 아이디는 저녁에는 소통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다음날 직원이 소통을 할 텐데, 제 개인 인스타로 좀 메신저를 보내주시면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를 해가지고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을 때는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쪽에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 됩니다.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서류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거는 힘들어요. 이게 제가 서류를 보내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보내실 때는 그냥 간단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V 현장 원가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여기가 파주 헤이리 마을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가면 앵무새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료도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가보세요. 건물도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따로 특별한 사항들은 있나요? 잠시만. 내가 메모하는 거 좀 보자. 특별한 경제적 이슈가 있나? 사회적 이슈가 보자. 전청조 얘기가 나오네. 51조. 우리나라 재산 순위 1위가 전청조라네. 51조. 그 다음에 셀트리온 16조. 그리고 GD 얘기가 요즘에는 많구나. 이강인 데뷔골 넣었네. 한 개 있네. 부동산, 줄폐업, 중개사 시험도 안 봐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험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인 거구나.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언급하는 내용인데 건설 경기가 살아야 돼요.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건설 경기가 사는 게 맞겠죠. 부자의 기준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좀 부를 갖춘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냐라는 질문에 본인은 한 200억 정도 있어야 부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PD가 질문을 또 해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200억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200억 들고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의 합이 200억이다. 부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100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냐면 땅을 사도 대출을 깨야 되고 뭘 해도 대출을 깨야 되니까 사실 100억 정도 있으면 자산이 한 3, 400억 정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대출이 돼야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할 낀데 지금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경기도 얼어 있고 미국의 파월이 얘기를 하죠. 금리를 좀 인하를 해야 한국 기준금리가 좀 떨어질 텐데 그런 것도 지금 저조하고 획기적으로 방안이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 자체,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수 시장에 포커스를 둔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야 잘 사는 게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내수 시장부터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정책을 많이 펼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기는 계속 부양세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업률도 많이 줄어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부동산 경기는 빌딩을 사고 빌딩을 팔고 그런 건물을 사고 건물을 팔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토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흐름은 10년 주기로 흐르거든요. 땅을 하나 사서 내년에 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10년, 20년 묵혀둔단 말이에요. 적금 형태로. 근데 이제 땅만 사서 파는 거는 경제적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사서 개인한테 파는 거잖아요. 또는 법인체 한 개가 사서 법인체 한 개한테 파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업행위가 나와야 돼요. 뭔가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부지 조성공사를 한다든지 자, 그런 공사의 일종이 다 건설업이잖아요. 그 건설업이 살아나면 왜 경제적 흐름에 영향을 끼치냐. 아파트 지으면 보통 몇백 명씩 인력들이 소비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백 명씩 이제 일당을 받아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면 당연히 식당도 갈 것이고 여행도 갈 것이고 또 요즘 사회 자체가 젊은 아줌마들이 어디 자꾸 놀러 가야 돼요. 사람들이. 안 그러면 우울증 걸립니다. 돈이 없으면 데리고 못 나가. 동네 공원에서 김밥이나 한 줄 싸가지고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주변에 돈이 생겼다. 그럼 놀러 나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가다 보면 또 숙박업이 성황리에 접어들고 음식점, 옷가게 할 거 없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얼어붙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 미친 것들이 부동산에 여파가 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뭐 그런 부수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는 대출 금리나 대출의 허용 범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건설업도 좋아지는데 또 금리를 너무 인하했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서장훈이가 건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때 샀을 때가 언제냐면 제일 쌀 때 언제? IMF 때. 또 돈쟁이들은 그때 또 돈을 번다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질 때 매의 눈을 뜨고 유심히 어떤 건물이 나올지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올지 눈으로 부르르 뜨고 이리 보고 있다가 탁탁 물어간다고 이렇게. 약간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젊은 아줌마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행은 자유롭다. 그렇다 보니까 숙박업은 무난하다. 또 플러스 알파로 그들 때문에 맛집은 여전히 줄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젊은 아줌마를 상대로 포커스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남자들은 입장에서는 곤욕이라 이게. 왜냐면 밖에서 남자가 일을 하고 오면은 그냥 나갔다가 오면 돈이 생기는 줄 아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 주변에 보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 잡담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굉장히 가부장적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가부장적일 때에는 권위는 있었어.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 아버지는 책임감들이 있었어요. 어떤 책임감? 집구석을 살려야 되겠다는 책임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아버지가 저래도 정말 성실하신 분이다. 늙어 태어나고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던 분이다. 매달 꼬박꼬박 얼마씩 갖다 주셨던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었던 거야. 아버지에 대한 기대 말고 기대는 거. 기대가 아니고 기대는 거. 밖에서 돈을 벌어 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라 해야 되나?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버텼다 그래요. 단 한 번도 일요일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사고 같은 것도 없고 빼볼라지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평생 그만 하고 일만 하고 살았대요, 아버지는. 그래서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거든요. 좀 가부장적이시더라도. 근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 뭐가 바뀌었냐? 제가 이제 젊은 아줌마들에 대한 칭찬도 했잖아요. 그냥 이제 남자에 대한 대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근데 요즘에 주변에 이게 친구들 보고 형들 보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악습은 많이 사라졌어. 악습이 사라졌다는 건 뭐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의식이 많이 사라졌다. 우리 어머니는 맞벌이였어요. 그 일 하면서도 쭉 애 다 키웠다고. 근데 지금은 당연하다시피 맞벌이면은 집안일도 분배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자리 잡았잖아. 집에 있는 주부일지라도 남편이 집에 가면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악습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남자들의 어떤 권위의식이나 가부장적 태도는 많이 사라졌는데 안 사라진 게 있어. 돈은 벌어 와야 되는 게 안 사라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내가 노예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가서 돈 벌어서 가져다 주면 쓰고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나? 표현을 안 하면 모르거든, 남자들은.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다. 내가 밖에서 똥을 싸는지 밥을 먹는지 관심도 없고 도통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노상이라고 있대, 노상.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와이프 잘하고 있습니다. 애 잘 키우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 터치하는 게 없어요. 나한테 뭘 해라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집에 가면 놉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내가 눈으로 봐도 좀 빡세. 우리 둘째가 등 센서가 달려가지고 누우면 일나, 누우면 울고. 그래가지고 자꾸 안고 있는데 야, 잠을 좀 잤나? 좀 씻었나? 어쨌나? 어쨌나? 저쨌나? 물어보게 되더라고, 내 스스로. 그러면 이제 좀 안쓰럽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뭘 해주고 하긴 해요. 아무쪼록 지금 부동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락 하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프로젝트 V 현장
원가 공개를 할 자리입니다. 여기가 파주 헤이리 마을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가면 앵무새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료도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가보세요. 건물도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여기 앞전에 디자인 설명도 했었고 견적까지 오픈했던 현장이에요. 모르시는 분이 상단에 디자인 설명해 놓은 거, 견적서 오픈한 거 보시고 오시면 돼요. 안 보고 보셔도 됩니다.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녹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견적 금액과 추가 금액이 있고요. 기준 예산과 기한 승인이 있고요. 항목이 있고요. 실행이 있고요. 그리고 확정 지급이 있어요. 확정 지급. 여기는 최초 견적이고요. 여기는 실행이고요. 여기는 집행 자금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 집행할 때 쓴 자금. 이거는 실행 잡기 전에 80% 다운시킨 거예요. 목표치.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설공사요. 가설공사는 최초에 1억 1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흙막이 공사 일체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흙막이 공사 일체를. 최초에는 흙막이 공사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이 1억 100만 원이었다고요. 자, 근데 쭉 오다 보니까 여기 흙막이가 생겼어요. 결국 1억 100만 원으로 흙막이 공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가지고 1억 100만 원으로 어떻게 맞춰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실행 자금은 순서대로 해야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잡고요. 이게 두 번째로 잡고요. 이게 세 번째로 잡고 이게 네 번째로 잡는 거예요. 순서를, 계획을. 계획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나오는 게 아니고 1, 2, 3번대로 순서대로 딱 계획을 잡아서 4번에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에 어떻게 지급될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도 계획 잡을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계획 잡을 때 어떻게 했냐. 야, 큰일 났다. 이거 빼자. 그리고 직접 하자. 우리 회사에 있는 비계하고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거 시스템 비계 다치자. 그럼 돈이 안 나갈 거 아니냐. 다친 거예요. 이거. 그랬다가 흑마기로 대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행해 보시면 돈이 올라왔어 여기. 왜냐면 제가 이 공사를 좀 난해하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비계 설치를 했다가 한 번 풀었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일부를. 그래서 일부를 풀었다가 다시 칠 때 스탠바이 돼 있는 직원들이 없었어요. 이걸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계획 단계에서. 쭉 그냥 한번 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소장이 이거 한번 철거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하는 바람에 이게 돈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1억 4천 나올 거 1억 2천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어떻게든. 자, 토공사는 2,500 잡았는데 여기도 3,300이 나왔네. 왜 이리 오바 탔노 이거는 또. 최초 계약했을 때랑 실제 공사했을 때 그 기간 차이가 좀 제법 되는데 이때 그 원자재값 상승이 일어난 그 시점일 거예요. 이 공사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로스가 생긴 것 같고 조작 3,500인데 이쪽 라인은 전부 80% 다운시킨 그 목표치기 때문에 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3,500인데 2,400으로 끝내자 해가지고 1,800으로 끝낸 거 오바 탔네요. 다 처음에 전부 오바 탔네. 이 오바 탔다는 게 지급 빼기 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급은 0원 잡았는데 1,000만 원 설치가 1,000만 오바. 대신에 견적에는 이렇게 잡아놨다. 대신 견적에는 이렇게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공사 금액이 탁 나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제외된 겁니다. 쭉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4억 9,800만 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고요. 12억 1,000만 원에 끝내자라고 실행을 잡았죠.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14억 8,9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 오버되진 않았다. 오버되지는 않았지만 실행보다는 높아졌다. 제일 중요한 거 메모할게요. 이를 토대로 DB 작성이 돼야 되고 이를 토대로 반성이 있어야 돼요. 반성, 성찰. 야, 우리 실행이 1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왜 14억 9천이 됐는데 왜 그래 됐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죠. 제일 처음에 가설공사하면서 비계를 해체하고 다시 붙여야 되는 사항을 인지를 못해서 실행보다 오바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다음 현장에는 그런 실수가 없다고. DB 작성은 뭐냐? 파주 헤이리에 가서 공사를 해봤더니 그 지역의 특성상 이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 보은에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보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비용을 전액을 선불로 지급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지친다. 그러면 2,500만 원 넣고 2,2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300만 원 다시 환급해서 돌려주는 형태예요. 아니면 돈을 레미콘에서 맡기고 있든지 그런 보증 형태로 가는 그런 DB들을 모아놔야 돼. 그래야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사항을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미연에. 근데 그거 안 하고 일을 하면 실수가 일어나겠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자금 운용에 있어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DB가 뭐냐? 여기 보면 집행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집행금액을 넘어가면 실행 빼기 견적 차액, 실행 1, 실행 2에 대한 견적 차액, 견적에 대한 차액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난 이렇게 잡았지만 이렇게 돈을 썼다. 저렇게 잡았지만 이렇게 돈을 썼다. 막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이 나왔는지 성찰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DB는 이거예요. 평당 대비 단가, 그리고 물량 대비 단가가 있어요. 평당 대비로 잡아야 되는 공사의 종목이 있고, 물량 대비해서 단가를 잡아야 되는 공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종들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실행이 가설공사에 76만 원 들어가더라 라는 게 보이잖아, 이게. 그리고 토목공사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하더라.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170만 원에 끝나더라.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1. 물량 대비 단가, 공종에 따라 물량 대비 단가, 평당 단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파주 헤이리에 갔을 때 철근 값은 얼마다, 파주 인근에 갔을 때 레미콘 값이 얼마다, 파주 인근에 갔을 때 인력 노동비가 얼마다. 이 데이터 확보가 되면 다른 현장에 대입할 때 그 견적 로스가 많이 없어요. 원자재 값의 변경이 1년 이내에 없다면 쭉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상승이 있기 전까지는 쭉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공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견적의 실수가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결국 실행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행을 잘 잡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 공사하면 얼마가 들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보는 분이 있을 텐데,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를 분석해서 대표님 찾아가서 반성문을 제출 또는 분석표 제출하게 되면 무조건 승진합니다. 무조건 승진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왜? 저도 그러니까 대표님 여기 파주 현장에 공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버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로스를 채우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어떤 공종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만회했고 결론적으로 공사는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파주 특성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물량 대비 단가가 레미콘은 얼마더라, 철근은 얼마더라, 잡부의 비용은 얼마더라, 또는 기공들의 금액은 얼마더라, 조적공 얼마더라, 미장공들에 대한 금액은 얼마더라 라는 걸 보고하면서 다음 공사하실 때 이 데이터를 좀 참고하시면 다음 이 인근에 있는 현장이 생긴다든지 하면 견적자기를 수월하실 겁니다 라고 보고만 딱 해주면 바로 보통 직원들이 그래요. 실행 잡기만 급급해요. 실행 딱 다 잡고 공사가 딱 끝났잖아요. 정산하고 도장까지 딱 찍었잖아요. 그럼 이 서류 덮어봅니다. 안 돼.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거든요. 아니 누구누구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현장이 끝났으면 이 서류를 토대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라. 분석표를 작성을 해라.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 현장을 새로운 건축주를 만나도 이런 그 현장에 대한 단점과 장점들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실행을 봤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나고 저렇게 플러스가 나는데 왜 이건 마이너스가 났느냐, 내한테 설명을 좀 해달라고 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쓸 줄 알았지 분석을 또 못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분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승진합니다, 무조건. 오늘은 프로젝트 V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위한 영상을 촬영했고요.
이번 영상 올라가면 닉네임 좀 제발 좀 잘 적어 주십시오. 저희가 고생해서 찾아가지고 보내려고 해도 닉네임이 잘못돼가지고 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한 번에 발송하고 끝내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갖다가 뭐 다음 영상 촬영할 때까지 질질 끌어가지고 이거 잘못됐는데요 뭐 이런 건 저런 거 확인하는 건 절차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한 일이고. 그러니까 닉네임을 좀 잘 적어주세요. 서류는 무료로 배포하니까.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